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나틱 사이클링 한팔로입니다. 네, 오늘 자전거 전문가인 루나틱을 모시고 한 가지 영상을 찍을 건데, 루나틱님은 자전거를 사고 첫 번째로 바꾸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휠셋? 좀 빨라지려고. 그렇죠. 네.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속도감이 증가할 수 있는 게 이제 힐인 건 사실이고, 그쵸. 두 번째로 사는 건 뭘까요? 핸들바?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속도계를 사죠. 속도계. 그렇죠. 이제 가민 속도계, 이제 사이클링 컴퓨터를 삽니다. 근데 사이클링 컴퓨터를 정말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센서가 일단 필요해야죠. 그렇죠. 센서. 네. 그 다음에 비싼 사이클링 컴퓨터인 가민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센서, 심박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워미터. 그쵸. 네, 파워미터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전거 휠을 사고 다음에 뭐 이걸 사고 싶다 저걸 사고 싶다 되게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파워미터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민을 또 시계로 보고 속도만 보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파워미터를 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파워미터를 삼으로써 당신은 속도의 노예가 된다? 근데 어차피 가민 살 때부터 이제 속도의 노예가 됐어, 그분들이. 아니, 그건 맞아요. 그렇지. 저는 이제 자덕들이 파워미터가 꼭 필요한 이유는 자기의 그 FTP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실력을 향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민의 이제 IF나 아니면 MP나 이런 용어들 아마 공부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런 걸 알고 파워미터가 있음으로써 체계적인 훈련도 가능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파워미터를 이제 이렇게 했죠. 병을 200W 갑니다.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속도 몇으로 가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순풍, 요풍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확한 수치는 파워잖아요. 그럼요. 일정한 파워를 유지해서 같이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서 저는 이제 파워미터를 추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린이 분들이 자덕 고인물로 레벨업을 해가면서 나는 필요한 게 힐 다음에 뭐 가민이 있다면 파워미터가 꼭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파워미터가 어떤 형태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마 크랭크 형태를 많이 보신 것 그렇죠. 같아요. 크랭크형이 있고, 허브형도 네. 있고, 허브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달형도 네. 있고. 페달형도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아시오마를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양발형, 페달형 아시오마 파워미터를 사용을 하게 됐고, 오늘 이제 이 파워미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형 파워미터는 아시오마밖에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이제 저는 양발형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겨울에 롤러를 타면서 이제 이 아시오마 파워미터로 훈련을 좀 했었는데, 이제 외발형 같은 경우에는 나의 페달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죠. 제가 보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이 53, 오른쪽 발이 48, 4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듀오를 쓰면서 내가 페달링이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이제 힘이 전달이 다르구나를 알게 돼서, 네. 이제 겨울에 이제 롤러를 타면서 제가 이제 거의 50대 50까지는 맞췄어요, 지금. 더 오른쪽에 신경을 써서 페달링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오마 이 페달링이 이제 페달형 파워미터 중에는 무게가 제일 가벼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 앞으로 나오는 거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페달형과 다르게 아시오마는 요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놈. 그리고 이제 아시오마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충전에 관련된 거. 한번 충전 완충을 하고 거의 이제 겨울에 훈련을 한다고 2달 정도 탔었는데 50% 이상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왜 되냐? 네, 얘는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슬립 모드 들어가고, 제가 페달링 하는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많은 메리트가 있었어요. 쓰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으셨어요? 아시오마 쓰시면서? 이거 쓰면서 일단은 이제 드론라이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그러니까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다 돼 가잖아요. 저 올해 충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제 이거 어플로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양발 주다 40%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자전거를 안 탄 게 아니라 스마트 롤러를 타면서도 항상 아시오마를 이제 파워 소스로 잡았는데도 그렇게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는, 뭐 배터리 충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오마가 파워 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파워를 보여준다고 유명하게 돼 있고,
겨울 내동안 오랄 타면서 사용했을 때 끊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끊임없이 파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고 그만큼 또 정확성이 높다고 인정이 된 제품입니다. 어떠셨어요? 자기의 그런 비루탄 파워가 정확하게 가면에 막 꽂힐 때의 느낌은? 아, 이게 진짜 정확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스마트로라도 어쨌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키커를 그렇죠. 사용을 하잖아요. 키커에도 파워미터가 들어있고, 충분히 네. 정확하다고 남들이 다들 인정하는 그런 파워미터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아시오마를 가민으로 잡고, 키커를 테스트를 스위프트로 해보셨구나. 잡아가지고, 둘의 파워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거의 강하게 인터벌을 쳤을 때는, 이 아시오마가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준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키커가 조금 늦는 거를 이제 오히려 얘네들은 페달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 바로 체크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즉각적인 파워 반응이 바로 그래프에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 전체적인 평균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200와트, 100와트 그렇죠. 이런 것들은 거의 일치하게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그렇죠.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하 10도에 또 타고 나가봤어요. 혹시나 얘가 온도에 문제가 돼서 파워를 보여주지 못할까 싶어서 겨울에도 바깥에 타본 적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파워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전자기기는 이제 겨울에 테스트를 그렇죠. 해봐야죠.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겨울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아시오마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시오마를 확인해보니까 각 부품을 따로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문제가 됐을 때는 부품만 사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나의 이 강한 힘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드릴 장점 하나 있어요. 음. 이 아시오마가 전자기기잖아요. 그렇죠. 전자기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물. 그렇죠. 근데 이게 방수가 거의 철저합니다. 맞아요. 저 이거 물 세차할 때, 그러니까 자전거가 더러워지면 물로 이게 세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이는 떼도 아시오마는 떼지 않아요. 그냥 믿고 그렇죠. 그냥 물 뿌립니다. 비누칠 그렇죠. 뿌리고 디그리스도 뿌려요. 상관없습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데를 제가 얼마 전에 시즌을 하면서 기싸대기 받는 거기서 아이고. 염화칼슘을 계속 밟고 다녔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가격. 원래 페달형 듀오 두 발 다 센서가 돼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만 원 선이 훌쩍 이렇게 그렇죠. 넘죠. 100만 원 이하가 잘 없죠.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선, 정발이 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100이 넘진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장점을 이제 겁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룩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마노 클릿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마노 클릭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슈즈도 하나 샀어요. 쓰려고.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을 잘 아끼는 편이 아니라 이제 자전거를 그냥 좀 던지는 그런 편인데 얘가 페달에 달려있으니까 자전거를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닥에 놓을 때 페달이 먼저 닿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를 아예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 일단은 뭐 지금은 파워미터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 다음에 이제 가민이나 이런 컴퓨터 사이클링 컴퓨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파워미터 사시는 거 꼭 추천을 드려요. 뭐 외발형이든 양발형이든 여유가 좀 있으시면 양발형을 사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이제 페달 효율성도 올리실 수 있고 이게 숫자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나의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민에서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옆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한 90%는 그냥 속도계 좀 본다 싶으면 신발 아니면 시계, 온도, 뭐 거리, 좀 한물 지도 보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그는 가민에는 사이클링 컴퓨터의 20%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미터가 있음으로써 이제 그런 숫자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효율성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오마 파워미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양발형을 보신다면은 아시오마를 사서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루나틱 사이클링이 추천하는 파워미터 넘버원 하벨 아시오마였습니다. 내 채널에 와가지고 내 채널에 와가지고